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대단원 집합과 명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은 집합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집합의 개념하고 집합을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런 것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해보고 그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런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되고 그런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의 모임, 이런 거 분명하죠. 어떤 10의 약수 그러면 1, 2, 5, 10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죠. 그렇지만 큰 수의 모임, 근데 이렇게 큰 수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100을 갖다가 큰 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10만 정도를 갖다가 큰 수라고 할 것인지, 이거보다 더 큰 수 많이 있죠. 그러니까 큰 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것을 큰 수라고 할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준에 따라서 이게 대상이 분명히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런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문제 1번에서 우리 집합이 되는 거하고 집합이 되지 않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문제 1번에서 보게 되면 12의 약수의 모임, 10의 약수의 모임 1, 2, 3, 4, 6, 12 이렇게 분명하죠.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루트 2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루트 2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이거는 가깝다라는 게 무엇을 갖다 가깝다라고 할지 모르겠죠. 뭐 1.4, 뭐 10분의 14 같은 경우, 10분의 14 같은 경우를 가깝다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보다 더 가까운 것을 더 가깝다라고 하느냐. 가까운 유리수를 뭐 100보다는 2가 더 가깝게 되는 거죠. 뭐 10만보다는 100이 루트 2에 더 가까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임은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의 해의 모임, 이거는 인수분 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해가지고 이거 만족시켜주는 해는 1하고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오게 되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그 대상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런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집합이에요. 첫 번째 얘기는 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합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게 되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집합을 나타내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이다 그러면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여기 있는 그 원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A, B, C, D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원소라고 얘기해요. 원소라고 얘기하는데 집합은 이렇게 원소를 중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은 A 집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A 집합. 원소하고 그래서 집합하고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원소하고 집합하고는 이런 기호를 사용해요. 이런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A는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2라는 게 있는데 2는 A의 원소가 아니죠. 그러면 2는 A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2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또는 A에 속하지 않는다. A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속할 때에는 이렇게 여기에 이런 모양으로 표시하게 되고, 속하지 않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그어서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원소를 그 집합을 나타낼 때는 집합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열거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조건만 써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5, 10. 자, 10의 약수를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원소를 1, 2, 5, 10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해요. 원소 나열법. 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조건을 이용해서 X 어떤 조건이냐면 X는 10의 약수 이렇게 쓰게 되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X들이라는 의미예요.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X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서 집합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소를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건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집합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이렇게. 문제 3번 한번 해볼게요. 문제 3번. 원소 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자, 1번 1, 3, 9. 자, 이거는 원소 나열법이니까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X들, 어떤 X들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X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예요? 9의 약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9의 약수가 되는 원소들이 1, 3, 9가 되는 거고 요게 원소 나열법, 요게 조건제시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5, 10, 15 X 그 다음에 X는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5의 배수 요게 조건제시법, 요게 원소 나열법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죠. 3번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거는 1, 마이너스 1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하고 마이너스 1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X는 1 이상 100 이하의 홀수. 자, 어떤 것들이 되는 거죠? 1 이상 3 홀수니까 5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99까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많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소 나열법 이렇게 되는 게 조건제시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라는 집합이 이런 집합이 있다고 봅시다. 1, 2, 3, 4, 6, 12. 자, 이게 뭐라 그랬죠? 이렇게 나타내는 게 원소 나열법. 자, 이거는 X는 12의 약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조건제시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거 A라고 하는데 A는 1, 2, 3, 4, 6, 12 이렇게 써주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여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타내 주는 것을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은 원소 나열법,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은 조건제시법,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 다시 이거는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이거는 조건제시법, 이게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예요.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라고 있는데 그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 무한집합의 집합이라고 나누어져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그러한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 그런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예를 들자면 어떤 집합이 있을 때 1, 3, 5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이렇게 묶어지면 하나, 둘, 세 개 유한계가 되는 거죠. 이게 유한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예를 들을 수 있냐면 우리 홀수의 집합 1, 3, 5, 7, 9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것들, 무한히 계속해서 나가게 되죠. 이런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한집합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A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A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시해요. N 그 다음에 A.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집합이 X는 10의 약수 이렇게 써 있으면, 자, 이거는 아까 조건제시법이니까 원소분할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1, 2, 5, 10 이렇게 되는 건데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의 A는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4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A의 원소의 개수.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원소가 없는 집합. 이런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N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이걸 얼마 되느냐면 0이 되는 거예요. 0. 자, 0. 이것도 유한집합이 되는 거죠. 이것도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유한집합에 속해요. 자, 문제 5번.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이거 원소의 개수 표시라 그랬죠. n의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n의 a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 둘, 셋, 3개가 되는 거죠. 3개. 그 다음에 n의 a 2번은 2, 4, 6 해가지고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 이하의 짝수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50개. 그 다음에 3번은 x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실수. 여기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될까요? 이거는 i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i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해주는 실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a는 그래서 공집합이 될 텐데, 그래서 n의 a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인 그런 x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1밖에 없죠. 1밖에 없으니까 n의 a는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원소의 개수 다시 한번 봅니다.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공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거서 이게 공집합이 되는 거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소의 개수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수준면 문제 가지고 오늘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오늘 수업은 수준면 문제까지 풀어보고 확인하는 것까지 오늘 수업이에요. 자, 수준면 문제까지 다 풀어보세요.